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이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종교 지도자와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 연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삭발과 수계로 3주 동안 집을 떠나 절에서 생활하며 출가자로 시간을 보낸 9명의 조계사 동자 스님들이 다시 어린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가한 동자 스님과 부모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부대중 모두가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가 5,000개의 기름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관음종은 묘각사에서 10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유등법회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통문화로 계승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 대표 프로그램들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은가은의 티키타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이 100회를 맞아 청취자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며 200회, 300회, 1000회까지 이어가는 장수 프로그램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 연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5월 청와대 상춘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종교 지도자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종교 지도자들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 방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치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 대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애로사항의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지도자 9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등 사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삭발을 하고 계를 받고 3주 동안 절에서 출가자로 시간을 보낸 9명의 조계사 동자 스님들이 다시 어린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가한 동자 스님들도 그 시간을 오롯이 인내해야 했던 부모님도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부대중까지 감동과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환계식 현장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사 대웅전 9 동자 스님들의 환계식 현장. 가슴 앞에 양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부처님 앞에 선 모습이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입니다. 삭발 수계식을 거쳐 21일 동안 절에서 생활한 동자 스님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9 동자 스님들의 부모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벅찬 눈물이 쏟아집니다. 부처님 도량 아래서 잘 지내고 잘 놀고 또 열심히 잘 견디고 잘 배우고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온전하게 품에서 아이를 떼어놔야 했던 지난 3주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큰 인내와 공부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씩 넣어보며 기도했던 어머니들은 그 안에 담긴 에피소드도 각각 풀어냅니다. 가족들 모두 하나씩 한 번씩 다 넣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이제 동네에서 한동안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갔다고 하니까 정말 고사리 같이 또 하나 100원 이렇게 모아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책임졌던 신세계 푸드 셰프들과 이승현 조계사 신도 회장은 로봇과 인형, 학용품 등 선물 꾸러미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9 스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조계사 부주지 남전 스님은 지난 3주 동안의 출가 인연이 이후에도 아이들의 삶에 진함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마음에도 밭이 있대요. 논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밭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밭에 뭘 심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음밭에다가 부처님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부처님의 씨앗을 마음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요? 부처님 되시겠지. 21일 동안 스님들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졌던 선생님과 스님들은 동자 스님들이 환복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 불교의 미래 희망을 엿봤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연등이 절마다 화려하게 술을 놓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기름등잔에 불을 밝혀 이날을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5천여 개의 기름등잔이 꺼질 때까지 스님의 연불과 신도들의 기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스님들의 연불이 시작되자 원통보전 법당을 가득 채운 5천여 개의 작은 기름 등잔 하나하나에 불이 켜집니다. 등 공양을 올린 신도들은 마지막 등불이 꺼질 때까지 합장한 채 서가모니 불 정근을 이어갑니다. 불기 2567년 봉축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 지난 27일 저녁,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는 오전 봉축 법회에 이어 유등 법회를 열었습니다. 4월 초파일이니까 그저 등불을 킨다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생각들을 다 하지만은 등불을 켜는 그 자세나 그 마음은 아주 좀 특별하다라고. 전구를 이용해 연등을 밝히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양초로 등공양을 올리는 것도 드물어진 요즘, 낙산 묘각사는 기름 등잔에 불을 밝히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콩기름을 배합하고 작은 심지를 꼬아 등잔을 준비하기까지 오랜 정성과 시간이 들지만 경전 속 난타가 등불을 올리듯 신도들의 신심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심지도 꼬아야 되고 기름도 잘 섞어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모두가 그거를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주 진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인연으로 수계를 받고 지금까지 매년 기름등잔에 불을 켜고 있는 박타밀라 씨는 유일하게 기름등잔에 불을 밝히는 전통을 9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는 자긍심도 높았습니다. 묘각사가 아직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로 창건 93주년이 된 낙산 묘각사는 2600년의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유등공양이 우리의 전통 문화로 계승되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묘각사에서만 이러한 유등법회를 킨 지가 100여 년이 가깝고 또 이러한 유등 법회 기도 행사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난타의 등불처럼
낙산 묘각사의 기름 등잔은 모두의 희망과 치유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주 선덕사도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주 선덕사가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27일 주지 학균 스님과 창건주 보현월 보살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에 이어 아기 부처님 관욕의식을 진행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로운 부처님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학균 스님은 중생의 허울을 벗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는 불자들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태고종이 11명에게 전법사 법궤를 품서하고 종단 6부 중으로 중추적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고시위원장 재홍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법사 법궤고시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궤 품서식에서는 장교법궤 2명과 수교법궤 9명 등 모두 11명의 전법사가 새로 법궤를 품수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법궤가 높아지는 만큼 신도들과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하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고시위원장 재홍스님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법궤에 맞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앞장서길 기대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들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은가은의 티키타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이 100회를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봄 개편을 통해 BTN 라디오 울림 청취자들과 첫 만남을 가진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새 대표 프로그램 은가은의 티키타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 새 프로그램이 이달 100회를 맞아 청취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일 새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100회를 맞은 은가은의 티키타카는 애청하고 있는 붓다회 정기회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J 은가은 씨는 사연에 맞는 음악과 음식을 추천해온 코너에 이날 하루 방청객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100회 특집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참여해 주시고 즐겨 주셔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회, 300회 잘 부탁드리고 저 응디도 여러분들 200회, 300회, 1000회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 월요병을 잊게 해주는 즐거운 2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100회 특집 방송을 진행한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도 2년간 함께한 청취자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별사랑의 특별 음악 교실을 개최해 노래를 함께 배우고 DJ 별사랑 씨의 특급 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재미와 이런 생생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저는 BTN 라디오 울림 오직 별하사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회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디 잘 부탁드리고요.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는 지난 16일에 100회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DJ 양지원 씨와 함께 그룹 뽕사활동의 전 멤버가 총출동해 고품격 라이브로 무대를 채우며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 덕분에 로맨틱 라디오가 100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100회, 1000회 승승장구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 청취자들의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3명의 간판 DJ는 100회를 기해 전국 애청자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행자가 되겠다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원적이 든 복지보살 각현스님의 뜻을 이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상스님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오며 깨닫고 느낀 단상들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수행자가 각고의 시간과 열정으로 벼락치는 깨달음이 있은 후에 갖는 인욕의 선물 같은 것이 참 해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 원상 스님이 집필한 도서 해제를 꿈꾸며의 한 구절입니다. 복지보살로 알려진 각현 스님의 뜻을 이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원상 스님 34만 거를 성만하고 노스님들과 진솔하게 나눈 대화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결국 해제는 해방, 해탈, 열반, 자유 뭐 이런 이야기를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은 자유를 열망하고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늘 꿈을 그리움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가 이후 연꽃마을을 통해 불제자의 길을 걸어온 원상 스님의 수상집 해제를 꿈꾸며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스님의 지론과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담금질해온 수행자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로, 또 문사로 불교와 삶에 대한 직관과 역설이 담겼습니다. 저는 부처님 제자이기도 하고 그냥 또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좀 보편적인 상식들 그리고 따사로운 이웃들 그래서 인간의 존엄들이 침해받지 않고 저는 그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상 스님의 해제를 꿈꾸면은 그를 따라 읽는 동안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배품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월 다섯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AI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인공지능 챗봇, 챗GPT는 불교계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편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앞두고 세계 불교 여성 지도자들이 이번 대회에 기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가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인데요. 오늘날 불교계 과제와 고민을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종교 간 공존 방안에 대해 다른 종교에 대해 편견 없이 배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라는 답을 내놨는데요. 종교 간 대화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교의 여성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리더십 역할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양성평등 단체를 지원해 불교의 자비, 지혜, 해탈이라는 가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불교 가르침에 위배되는지, 불교가 사라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미래의 종교는 사라질지에 대해 질문에도 대답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열리는데요. 세계불교 여성 지도자들이 이번 대회에 기대와 의미를 밝혔습니다. 카르마 렉셰 소모 스님은 87년 보드가야 첫 회의에 처녀 비구니 스님이 동참한 붓다의 딸들 설립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회상했는데요. 당시 급진적이라 여겨졌던 불교계 여성들의 회의는 달라이라마 존자가 여성 인권을 긍정하며 지지를 받아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이 교수는 샤카디타 탄생 역사와 세계 여성 불자들의 잠재된 능력을 조명했고, 본각 스님은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와 당부를, 조은숙 교수는 여성 불자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다섯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미 의회와 국내 교회에서 잇따른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종교 간 갈등에 불씨를 지폈던 윤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와 함께 한자리에서 종교계 연대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하죠.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교계의 균형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리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여주지